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오마카세 이 청중장년 단문 요리들을 계속 맛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또 어떤 맛을 한번 느끼게 될지 한번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쿠야님의 단문 1번입니다. 간주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이런 간주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에 있죠?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모든 건 환상이고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연극 속 인물로 살아왔군. 칼로 벤 건 끝까지 당신을 믿고자 했던 소인의 마음. 소인들이 알고 있는 간주로 씨는 이제 만날 수 없겠군요. 그 옛날 함께 웃고 슬퍼했던 것도 모두 환상이었을 뿐. 작별을 구할 상대도 없다. 그러니 이제 더는 봐주지 않겠다. 잔설감! 내 앞에 있는 이자는 간주로가 아니야. 간주로 씨는 이제 없어.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간주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여기서 반했나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했는데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여기서 이미 지금 마음을 뺏겼네요.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런 간주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갑자기 태세 전환했죠.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까지는 당신은 노매였습니다. 대체 누구냔 말이야! 딱이 맞았어. 다 막장 드라마. 지금 막장 드라마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자 어이쿠야님, 이 단문은요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일일 드라마 매니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앞에서 로맨스 화법처럼 느낌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따기를 딱 맞고 아하!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역할이 이 작품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단문이라고 하면 흔히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원본, 그러니까 그 원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찾아서 이제 거기에서 접근을 하는 법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나와 있는 단문에서 느껴지는 느낌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가져간다. 둘 다 틀린 건 없습니다. 틀린 건 없지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 지문이 실제 문항으로 나왔다. 문항으로 나온다 치면은 이 문항을 낸 저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건 이 문항의 원 옵티컬, 즉 우리가 듣는 일본어 성우의 연기가 됐든 이걸 실제로 더빙을 한 우리나라 성우의 연기가 됐든 그게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값이에요. 그럼 그거를 두고 그대들의 연기를 비교해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입력값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원본 연기가 됐든 그 더빙된 연기가 됐든 결과값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결과값으로 들어와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가게 된다면 진짜 잘해야 돼요. 그냥 그 연기를 듣는 것만으로 납득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온 연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즉 우리가 연기를 처음에 배워나가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 인물의 서사, 그 인물의 시대 상황, 그 인물의 복식, 습관, 버릇, 태생, 생년월일, 혈액형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 인물이랑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해 나가거든요.
실제로 배우들도 작업을 해나갈 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은 좀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좀 단계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상황에 왜 놓여 있으며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연기를 들을 때. 일단 그게 느껴져야 그게 연기인 거예요. 그게 이 지문에서 원하는 연기인 겁니다. 우리가 현대물을 하는데 혼자 사극말투를 쓰면 이상하잖아요. 모두가 표준어를 쓰고 있을 때 혼자 사투리로 연기를 하면 그게 또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처럼 또는 모두가 한국어를 쓰고 있을 때 혼자 일본어로 연기하면은 그거는 완전 다른 세계의 언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여기에 맞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분위기로서 그 질감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끈끈이 주걱님입니다.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기니까 혈기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여동생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지.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혼자만 꼴사납게 살아남아서는 유일한 희망인 여동생은 힘을 거의 다 써버렸잖아. 이봐 버러지 멍청이 둔에 빠진 널간이 쓸모없는 놈.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어떻게 할래? 약해 빠져서 엉망진창이 된 꼴새로운 인간의 몸으로 내 목을 베어봐라! 자! 끈끈이 주걱님, 솔직히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내 스스로 정리된 연기를 했나?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어떤 식의 연기를 보여주고자 했는지는 들립니다만 그게 최정점으로 표출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만 꼴이 된 거죠. 하다만 꼴. 그렇게 해서는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에게 각인 또는 좋은 이미지를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틀어볼게요.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기니까 혈기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네, 여동생... 네, 멈춰주세요. 자, 첫 문장만 볼게요. 역시 그랬나? 하고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가 있어요. 너 꼴 사납다고 느낌표가 있어요.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느낌표예요. 뭐 순표 어쩔 수 없잖아 점점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그랬나? 너 꼴 사납다고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두 줄을 쭉 갔거든요. 근데 그냥 이 대본상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역시 그랬나? 너 꼴 사납다고 이게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서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여기서만 해도 4번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이걸 그냥 한 번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진짜 심사위원이 너무나 비슷한 연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여기 곰 3만 마리가 어깨 짓누르고 있고 우루사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 2줄 듣고 끕니다. 그럼 그 2줄 안에서 내 어떤 느낌,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2줄을 이렇게 날린다고요? 진짜로? 그럴 거라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황에 따라 호흡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얼마만큼 집중을 할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들은 단문이라는 형태로 짧은 문장으로 나오지만 결국 긴 드라마 안에서 요만큼을 발췌해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기까지의 이 어떤 드라마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뒤에 드라마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여러 그 파형들 중에 어느 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연기의 출발점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식으로 접근을 해도 안 되고 이 안에서도 분명 이게 혼자만의 독백일 수도 있지만 주고받는 대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에 따른 반응의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가 주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단문들 그리고 우리 성우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고 지망생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진짜 순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니라 그 캐릭터여야 돼요. 우리가 연기 배울 때 그런 거 많이 얘기 듣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 안의 감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어떤 비슷한 상황 또는 겪었었던 직간접적 경험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건 연기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연기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더빙은요. 물론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더빙은 너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나로부터의 출발이면 안 돼요. 그 캐릭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인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 캐릭터로서 그 인물로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소리를 빌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리고 실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근데 어떤 장르든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그 장르들만의 판타지가 있고 거기에서만 보여지는 멋이라든가 거기에서만 보여지는 아름다움이라든가 거기에서만 보여지는 무서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놓고 보면 그냥 별 그지 같은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래 저 병신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만큼은 너무 멋있어. 진짜 개멋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살리려면 진짜 순간 집중해서 이 상황 속에서 그 인물로 내가 아니라 그 인물로 그 캐릭터로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초반을 흘려버린다? 굉장히 안 좋은 작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고민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다리 강정 1번입니다. 역시 그랬나? 너 꼴 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귀니까. 혈귀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 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여동생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지.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혼자만 꼴사납게 살아남아서는 유일한 희망인 여동생은 힘을 거의 다 써버렸잖아. 이봐, 버러지 멍청이, 둔에 빠진 얼간이 쓸모없는 놈!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어떻게 할래? 약해 빠져서 엉망진창이 된 꼴사나운 인간의 몸으로 내 목을 베어봐라! 자! 자, 우리 강정 씨. 소리도 좋고 뭐 연기도 제법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소위 이 공부를 이제 오래 한 친구들일수록 이제 고여요. 그러니까 다들 보이는 건 이 물 표면에 떠 있는 머리만 보이는데 이제 그 밑으로 다리가 심해까지 갔느냐? 그냥 묵가에 그냥 모래사장 언덕배기쯤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초반일수록 요 해변가에 있는 거고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심해 대왕 오징어까지 만나는 거기까지 다리가 내려가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연기가 너무 좋고 잘하는데 꼭 이렇게 시험에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KBS 시험에서 대원이나 투니 스타일로 연기를 하고 투니나 대원 시험에서 KBS 스타일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다리 강정 님의 연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되게 일일 드라마 같다. 또는 그냥 그런 TV에서 지금 나오는 연속극이나 수목 드라마 이런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애니 지문입니다. 애니 단문이에요. 애니메이션 단문이면 애니에 맞는 그런 연기를 보여줘야죠.
그렇다면은 좀 더 이 상황 속에서 표현할 법한 느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다리 강정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작품이 뭔지 분명히 알 테니까 이 작품의 OST를 연기할 때 들으면서 해보세요. 그걸 들으면서 그 장면이 실제로 쓰였던 OST나 BGM 같은 것들을 실제로 들으면서 그 음악에 어울릴 법한 느낌으로 한번 연기를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그게 지금은 좀 일반적인 드라마 연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대사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사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거를 일반적인 드라마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런 대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공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에 어필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뭐 짰나 봐요. 우리 강정님 거 바로 다음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맞아, 그건 마치 사납게 타오르는 홍련의 불꽃. 태양이 모색할 만큼 눈부시게 빛났지. 엔데버, 기억하나? 모든 것에 절망하고 흘러가는 가을 구름조차 지겹게 느껴지던 그날, 탁함이란 절도범을 잡고 기세등등한 널 봤다. 그날부터 넌 나의 희망이 됐어. 7년 전엔 너무 겁이 나서 너한테 산채로 잡히고 말았지. 사람이 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인생의 막을 내리는 방법뿐이야. 드디어 기다리던 이 날이 왔다. 내가 출소한 후 만사 제쳐놓고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 밥 먹는 것보다 먼저 네 정보를 캐고 다녔어. 에? 왜냐고? 뻔하잖아. 이제 끝내고 싶어. 지금 본의 아니게 우리 강정 씨의 1번과 2번을 연달아 들었어요. 앞에서 그런 느낌이었다면 뒤에서까지 소리를 지금처럼 고급지게 내줄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지금 연이어서 한번 첫 문장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역시 그랬나? 너 꼴 사납다고. 자, 이제 엔데버 들어볼게요.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맞아. 네, 됐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계열이 비슷해요. 표현된 그 계열이. 역시 그랬나? 너 꼴 사납다고. 엔데버. 첫인상은 비슷해요. 이 저라면 역시 그랬나? 너 꼴 사납다고 갔으면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차라리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전일 수 있는데 충분히 다른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표현이 가능한 내가 표현 가능한 영역 안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우리 강정 씨가 웃음이 좀 약해. 그러니까 웃음이 준비된 웃음이야. 그게 준비된 웃음 일발 장전 발사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지금 이 단문에서 숨 들이마시는 후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둘 다 똑같았어요. 기세등등한 널 보았다. 하고 갔어요. 그럼 두 번째는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앞에서 기세등등한 널 봤다. 그날부터 이렇게 갔다면 두 번째는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 밥 먹는 것보다 먼저 다른 리듬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이미 디테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나 심사위원들이 하는 코멘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딱 듣고 와 좋다. 그걸로 끝.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붙게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분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유정님, 단문 1번입니다. 칸주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이런 칸주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 있죠?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모든 건 환상이고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연극 속 인물로 살았군. 칼로 벤 건 끝까지 당신을 믿고자 했던 소인의 마음. 소인들이 알고 있는 칸주로 씨는 이제 만날 수 없겠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연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칼로 벤 건 끝까지 당신을 믿고자 했던 소인의 마음, 즉 나라는 주체가 칼로 베었다. 누구를? 그대를. 그대가 누구? 칸주로.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만 봤을 때. 근데 좀 전에 본인이 칼에 맞으셨어요. 본인이 찌르거나 베야 되는데 본인이 맞았어. 본인이 베다가 본인을 뱄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져 있는 해석과는 다른 결로 지금 가고 있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IQ가 90 이상이라면 이 정도는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본인이 당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당하기 전에 베는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 없고 지금 본인이 베어지고 나서 칼로 벤 건 나의 마음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당위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애니메이션 단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타 방송사 단문들도 마찬가지고 주어지는 정보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원문 찾아보지 마라. 원 영상 찾아보지 마라. 원 영상 연기한 성우 연기 찾아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다 찾아보라고 해요. 그들을 제끼려면 알아야 된다. 이건 뭐 사람마다 이제 접근법이 다른 거니까. 근데 주어지는 정보들이 똑같은데 그 정보를 정확히 이걸 출제한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거를 의도해서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똑똑하게 그 포인트를 긁어주면서 연기한 친구들이 붙는 겁니다. 공채라는 건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채 파일에서 이렇게 걸러진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미 거기서 가려운 곳을 긁은 게 아니라 딴 데를 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은 더 고민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산타고릴라님 단문 2번입니다. 모모노스케님 용서하십시오. 두 번 다시 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신호부 목숨과 바꿔서라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긴 눈에 잘 띄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겠어요. 네 놈은 누구냐? 뭐? 우리 편이라고? 진짜 우리 편 맞아? 그래 알았어. 그럼 널 믿을게. 오뎅님! 감히 오뎅님을 사칭하다니! 그런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모노스케님 냉정해지세요. 저자가 어떻게 오뎅님이겠어요?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수상해. 앞만 봐도 저기야. 연돈술. 산타고릴라님 같은 경우에 재밌네요. 근데 이게 술 취한 느낌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술주정으로 좀 갔거든. 조금 갔어요. 그쪽으로 갔어. 술주정에서 조금은
술을 안 먹은 느낌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 그런 지금 에너지나 말의 속도나 리듬감이나 속도나 리듬감 뭐 비슷한 말이지. 어쨌든 템포, 리드미컬함,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여기서 술주정뱅이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느낌만 잘 가지고 그런 포인트만 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호지찬님의 단문 2번입니다. 엔데버 첫인생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맞아 그건 마치 사납게 타오르는 홍련의 불꽃 태양이 무색할 만큼 눈부시게 빛났지 엔데버 기억하나? 모든 것에 절망하고 흘러가는 가을 구름조차 지겹게 느껴지던 그날 탁함이란 절도범을 잡고 기세등등한 널 봤다. 그날부터 넌 나의 희망이 됐어. 7년 전엔 너무 겁이 나서 너한테 산채로 잡히고 말았지. 사람이 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인생의 막을 내리는 방법뿐이야. 드디어 기다리던 네 날이 왔다. 내가 출소한 후 만사 제쳐놓고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 밥 먹는 것보다 먼저 네 정보를 캐고 다녔어. 왜냐고? 뻔하잖아. 이제 끝내고 싶어. 호지찬님 같은 경우에 한 2.3% 정도 정재현 선배님의 느낌이 조금 있고 이건 그냥 번외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리듬이 똑같습니다. 4분의 3박자 왈츠 또는 4분의 4박자 정박으로 연기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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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가요. 이러면 두 줄 듣다 끕니다. 예. 어떤 느낌으로 잡은 건지는 들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내가 들어주고 코멘트를 해줘야지라는 느낌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들을 때 입장인 거고 이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배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거에서 우리 지찬님 같은 경우는 말의 완급을 좀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반복 숙달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말투나 다양한 말의 빠르기를 접목해 봄으로써 이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말의 속도라든가 말의 그런 빠르고 느림의 그런 완급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치밀하게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틀어줘 볼래요? 처음부터. 엔데버 첫인생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맞아 그건 마치 사납게 타오르는 홍련의 불꽃 태양이 무색할 만큼 눈부시게 빛났지 엔데버 기억하나? 자, 멈춰주세요. 예를 들어 엔데버 기억하나? 이 부분에서의 말의 완급이 살려면 앞에가 치달아서 그러니까 내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사나운 홍련 맞아. 그건 마치 사납게 타오르는 홍련의 불꽃. 태양이 무색할 만큼 눈부시게 빛났지. 엔데버 기억하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가 더 강조를 주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장면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씬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맞아. 그건 마치 사납게 타오르는 홍련의 불꽃.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 어느 세월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끝까지 못 들려줘요. 차라리 나는 빨리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앞에서 더 확 그런 이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표현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느낌들이 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호지찬님. 네, 한번 본인을 많이 실험을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르고 썰티님의 단문 1번입니다.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너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귀니까. 혈귀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여동생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지.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이 손으로 말이야. 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혼자만 꼴사납게 살아남아서는. 유일한 희망인 여동생은 힘을 거의 다 써버렸잖아? 이봐, 버러지, 멍청이, 두뇌 빠진 얼간이, 쓸모없는 놈.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어떻게 할래? 약해 빠져서 엉망진창이 된 꼴사나운 인간의 몸으로 내 목을 베어봐라. 자! 자, 우리 고르고 13의 인격, 우리 고르고 썰틴. 일단 앞강세 찍지 말아요.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다 찍지 말아요. 찍으면 되게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한 것 같은 거지 듣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뭔가 광기 어린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거면 이런 장르에서 나오는 광기 어린 애들의 표현법이 뭔지를 본인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도라이였습니다. 회사는 도라이를 원치 않습니다. 도라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도라이를 원하지 않아요. 너무 앞강세 찍는 거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떤 캐릭터인지가 확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또라이네. 약간 그게 너무 세요.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성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또 아까 나오셨던 산타 고릴라님이 이번엔 단문 1번입니다. 칸지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이런 칸지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에 있죠?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모든 건 환상이고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연극 속 인물로 살아왔군. 칼로 벤 건 끝까지 당신을 믿고자 했던 소인의 마음. 소인들이 알고 있는 칸지로 씨는 이제 만날 수 없겠군요. 그 옛날 함께 웃고 슬퍼했던 것도 모두 환상이었을 뿐 작별을 고할 상대도 없다. 그러니 이제 더는 봐주지 않겠다! 잔설감! 내 앞에 있는 이자는 칸주로가 아니야. 칸주로 씨는 이제 없어! 고릴라 씨 잘 들었어요. 앞에 걸 내가 코멘트를 뭘 해줬더라. 아무튼 호흡들의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속도도 그렇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아요.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왠지 코멘트를 안 해주면 뭔가 야 진짜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